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여전히 매수하는 분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번에 시황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릭 트럼프도 이번에 손해를 좀 많이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번에 추가로 또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는 내용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떠오르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시죠. 그건 또 누구냐? 마이크 셀러 형님입니다. 셀러 형님도 이번에 또 추매 신호를 올렸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향후 올라갈 때는 좀 더 많이 모아가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좀 소극적으로 매입을 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임팩트 있게 한 번씩 매입을 크게 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한 번 있었고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만약에 그 정도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이 가격 추이에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방어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연 중기적인 추이로 보았을 때는 만약에 그 저번에 이슈 있었던 시점과 비슷한 규모를 만약에 긁어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가격을 상당히 잘 방어를 해주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지는 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마인도 이번에 이더리움을 충분히 매수를 계속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솔라나나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냐면 계속 매입세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히려 CX나 그 다음에 선물거래소에서의 이제 공매도 비중이 조금 더 많이 실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ETF의 유입량은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이번 시즌의 좀 특이사항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빠지는 이유도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장평과 셀러 형님이 이번에 연대가 현실로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철학을 공유해온 이 두 인물이 마침내 무대에서 만난다라는 점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떠한 특정 상품군이나 이런 게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향방 스트래티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주구장창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JP모건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JP모건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생각보다는 이 공매도 비중이 좀 떨어지면 올라가는 시점이 나왔을 때 아마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어차피 블록체인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에 어떠한 취약적인 구조가 붕괴가 되면서 도미노 이론 형태에 따른 하락 시기가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엄밀히 따지면 주식시장 안에서 따른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서 공격의 타겟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성 때문에 많이 빠진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빠진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전히 셀러 형님에 따른 구상적인 역할 부분은 이제 STR, F, E, C, K, D 이런 애들이 이제 배당 쪽에 이제 주력 우선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력 상품으로 이제 키워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배당이 원활하게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향후 2026년에 6년도에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자 2026년도가 2025년도 대비보다는 더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되려고 하면 우선주에 따른 인기도가 좋아야 되고 추가적인 우선주가 또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장에 따른 위축기가 돌면 여기에 공모 자금이 생각보다 잘 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주에 따른 매력도가 급부상이 되려고 하면 가격에 방어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 보여주어야 되고, 사업에 따른 지속성도 보여주어야지 이게 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 배당에 있는 원천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도 이제 이번에 셀러 형님이 이 물음표를 좀 해결을 해 주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 통치해가지고 대충 90조 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36% 정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뭐 대충 100조 원 잡고 1% 오르면 1조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 뭐 굴하다 라고 보기에는 저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뭐 여전히 투자자에 따른 그런 의문점, 의심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해결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또 이거 가지고는 좀 힘들기 때문에 추가를 더 덧붙여서 안정성 있게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델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상품 자체가 아직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건 배당의 우선주나 배당을 저도 오래 투자를 해본 경험으로서는,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최대한 어떻게 좀 줄여가면서 수익성을 이렇게 원만하게 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셀러 형님의 가장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롱텀 홀더 분들도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지난 24시간 기준에서 가장 회복률이 좋았던 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알트들은 좀 유심하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뭐 과거에도 그랬듯이 웬만하면 VC들이 붙었던지, 아니면 해당 프로젝트에 뭐 자금이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뭐 묶였던지, 그 다음에 특정 자본이 좀 많이 투입이 됐던지, 이런 애들은 말 그대로 나만 물린 게 아니고 대부분 보편적으로 다 물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이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줍니다. 근데 개미들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정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개미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 능력을 최대한 몰아주어야지만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뭐 기관이 손댔던 벤처 캐피탈이 손댔던 누군가 중간계 고래나 대형 고래가 그래도 해당에 있는 약간의 뭐 약간 추가적으로 능력치가 좀 좋은 고래가 좀 있던, 이런 게 좀 있어야 앞으로 좀 더 물리더라도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애들은 여전히 별로 형평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 크립토 윈터 부분 추이에서도 뭐 앞으로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른 내용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가 아마 12월 달에 대충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추이에서도 이제 이번 사이클 부분에 따른 내용이 계속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 시장인데, 적당히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팔 사람들은 이제 대충 좀 팔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변수는 이제 여전히 유동성에 따른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어떻게 잘 크립토 환경에서 잘 대처를 하고 잘 지혜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보려고 하면 전체 TV의 디파이 부분이 다시 되돌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 전환, 달러 준비금 확대에 베어마켓 대비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준비금을 다시 한번 가지고옴으로써 이제 공매도, 해지, 매도 옵션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바닥 특징 수요 공급 전환의 신호탄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질 애들은 대부분 11월 말부터 12월 첫 때까지 대부분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추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년에 따른 추이로는 오히려 이제 돈을 좀 많이 푼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크립토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가져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이야기만 좀 많이 했으니까 나쁜 이야기를 또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스트레티지는 말을 자주 많이 번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가격 추이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에 있는 이 구간대에서 좀 많이 맴돌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 구간에서 만약에 사실 거라고 하면 여기보다 살짝 더 위에 살짝 더 위 정도에서 사시면 아마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제 이 전환의 패턴은 1월 달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전환 패턴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달에 만약에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1월 15일 부분에서도 MSCI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 패턴에서도 1월 달이 만약에 더 내려간다고 하면 이번 시즌은 이제 추세적으로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형태가 되고, 만약 1월 달에 유턴이 돼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준다고 하면 지난 25년도 2월달 부분 추이에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더 올라왔던 패턴이 나왔듯이 이 정도씩만 나와준다고 해도 여전히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이 맞이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알트 애들은 거의 오른 거 다 토해냈던 시즌이기 때문에 시즌 아웃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한 묶음으로 봐야 되지 않냐,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도 여전히 이제 사주는 대상이 보편적이냐 보편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중장기적인 수익률 패턴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댓글로 어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트를 공략을 하려고 하는 대요가 아니고요. 여전히 내 포트, 내 자산에 여전히 부자와 같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대안적 조건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은 하락기 패턴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